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그리고 탄도 중량 등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이 지난 5월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폐기됐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 그러면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31일 국제문제평론가인 김명철 명의로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 글에서 북한은 남조선이 최대 800km로 한정된 사거리 제한에서 벗어나서 우리 공화국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국제사회와 남조선 내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남조선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심상치 않은 여론이 나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평은 이미 수차에 걸쳐 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승인해서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논평은 이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 바싹 끌어쥐고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 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비, 그러니까 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해 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그러니까 속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논평은 또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저들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의적인 국가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며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논평은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 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를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쌓여 이쪽 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자, 북한의 이런 지적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처음 내놓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아니라 외교 전문가의 논평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면서도 이 비난 수위를 조절하면서 추후 판단의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논평의 숨은 속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논평에서 한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를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할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간질이죠. 한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의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으로 묶여 있고 미국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 한 또 이제 러시아하고 맞붙어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의미 자체가 없지요. 그러니까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걸 이제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간질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번 성명은 미국을 적극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지침 해제 자체가 이 북한을 향한 적대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국가 방위를 위한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비롯해 가지고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미국과 직접적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도발을 먼저 할 수도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중거리 미사일 개발로 이어져 가지고 중국을 직접 겨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미국이 해제해 주는 대가로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속셈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향한 비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 이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교류는 없을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논평을 통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또다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미사일 지침의 해제를 바라보면서 아주 착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미사일 지침 해제가 북한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가스라이팅 하듯이 마음대로 조종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핵무기 때문이죠. 절대적 무기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북한만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한 핵우산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죠. 그래서 이 북한은 한국을 조롱하듯이 우습게 여긴 겁니다. 자신들 뜻대로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는 또 능멸할 수 있는 상대로 봤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정부의 망북 정책, 그러니까 북한만 바라보는 정책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가지고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핵무기 수준급의 미사일로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억지력이라는 것은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러면 공격을 했던 그 적도 그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전제가 가능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어떤 무기로든지 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더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감히 한국을 겨냥해 가지고 도발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의 존재를 믿고 남쪽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미사일 지침 해제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미 개발에 성공한 핵무기 수준급의 미사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음에도 미사일 지침 때문에 당당하게 드러내놓지 못했던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무포입니다. 이걸 가칭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현무포. 이렇게 가칭을 붙인 이유가 뭐냐? 개발이 끝났는데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어가지고 아직 공식적 이름을 붙이지 않은 탓입니다. 지난해 3월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이 현무포 마하 10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12,240km 이상의 속도로 목표 지점을 타격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무포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상에 떨어질 때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 1KT 그러니까 1000톤의 TNT를 터뜨릴 때의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사일 지침 해제는 이 현무포의 사거리라든지 탄두 중량에 관계없이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곧바로 실전 배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미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현무2A, BC하고 순항미사일 현무3A, BC 개발에 모두 성공해 가지고 실전 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현무2A가 300km, 2B가 500km, 2C가 800km입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인 현무3A, BC의 사거리는 500km, 1000km, 1500km 수준으로 북한 어디든지 충분히 타격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 중에서도 1500km를 넘는 사거리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지상 발사도 가능하지만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해상에서 얼마든지 북한 전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은밀하게 독침과 같은 무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은 시시때때로 한국을 위협하고 조롱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잊혀질만 하면 또 한 번씩 국지적 도발도 이렇게 감행을 하죠.
그런데 북한이 도발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응징보복이 기다린다. 그러면 감히 한국을 향한 도발 계획을 세우지 못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향한 팔레스타인의 공격이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 어떻게 대응합니까? 몇 배의 응징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세력이 두려워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사일 지침의 폐기는 바로 북한의 핵이 있다 할지라도 북한을 향한 대대적인 대량 응징보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신 요격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정확도 또 정밀도 면에서는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우리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가지고 사거리 제한도 풀어졌죠. 정밀도는 더 정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겨냥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 수립된 것이 이제 대량 응징보복, 이걸 KMPL이라고 하는데 이 KMPL 계획은 원래 이제 킬체인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걸 KAMD라고 그러죠. 이것과 함께 이른바 이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삼축 체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량 응징보복의 핵심이 뭐냐? 바로 만약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러면 곧바로 평양의 능라도를 중심으로 조성된 북한지휘부를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겠다. 이런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 초토화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두려워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려고 하면 탄도미사일 한 발당 중량이 최소 2,000kg, 그러니까 2톤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무포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에 시험 발사에서 현무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췄다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 그러면 사거리 2,000에서 3,000km 수준의 탄도 중량을 10톤까지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거리 미사일이라 그러면 이젠 중국도 감히 한국을 쉽게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북한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로 말미암아서 북한을 향한 대량 응징 보복은 그야말로 현실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강력하게 미사일 지침을 콕 찍어서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 시기에 미사일 지침만을 연거하면서 반발한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가지고 반발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유 간단합니다. 뭐냐면 미사일 지침 해제되더라도 북한을 겨냥한 핵무기급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지 말라. 현무포, 고중량의 현무포를 만들지 말라. 실전 배치하지 말라. 이런 협박이죠. 만약 북한을 겨냥하는 미사일들을 개발해갖고 실전 배치한다 그러면 북한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위협. 그리고 더 이상의 남북 대화도 없을 것이다. 이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